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기억나시죠? 생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생각들이 행동과 기분을 유발한다. 근데 내가 하는 생각들은 정말 습관처럼 빨리빨리 지나간다. 그것을 체크해서 오류가 있는지 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맞는 생각으로 바꾸면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어떤 공황이라든지 불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공황이라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거다. 누구한테나 올 수 있고 이것으로 정말 미치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생각이라는 베이스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속단하기와 제한화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어떻습니까? 감정 스위치, 부교감신경을 늘리는 방법, 근육 이완법이라든지 복식호흡, 또 감정 스위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벌써 공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견딜만 하게 되었을 겁니다. 고통은 그대로라도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포라든지 자꾸만 공황 때문에 불안이 더 확장되어 나간다든지 어떤 것들을 회피하고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극복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불안하고 겁도 나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것들은 역시 아직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고통은 있을지언정 공포로 잘 넘어가는 것들은 생각에서 한번 걸러주고 또 평상시에 감정 스위치를 통해서 공황이 오는 횟수 자체도 좀 줄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 두 가지, 이 두 번의 이 강의, 이 프로그램이죠. 두 번에 남은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위 노출 훈련, 노출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노출법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노출해서 들어가자 이거죠. 우리가 처음에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피했던 상황을 정말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찾아서 들어간다 이제 이런 거죠. 이 노출법을 하는 이 두 번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남아있는 것들 거의 지금까지 잘 오셨고 막바지에 와있지만 프로그램의 분량으로 보면요. 사실은 이 남아있는 이 두 번의 노출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시간보다 아마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바로 이 노출법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 노출법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일지 모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노출법에 대해서 하겠는데 오늘 하는 것들은 오늘 배우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노출 훈련 중에서도 신체 증상에 대해서 내가 일부러 한번 부딪혀보는 그런 노출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체 증상에 대해서 공황의 요소로서 신체 증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신체 증상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 신체 증상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신체 증상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공황 자체가 확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습관화된 자동사고라든지 나도 모르게 딱 다른 증상으로 연결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그것을 수정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신체 증상 또 내가 공황이 왔을 때 느끼는 신체 증상을 일부러 자꾸 경험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찾아 나서고 그것에 대해서 더 둔감하게 되고 이제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요체는 우리 인지치료는 자꾸 인지를 바람직하게 수정하는 거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건 사실은 이제 행동요법에서 따온 방법들인데 노출치료라는 것은 물론 노출치료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또 인지적인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되지만 또 노출치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출치료에 대해서 효과는 또 단순 무식한 면이 있습니다. 자꾸만 부딪히면 둔감해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일도 자꾸만 경험해 보다 보면 그러려니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게 노출 훈련의 단순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단순 무식하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막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체계화된 방법들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했듯이 막 머리 싸매고 복잡하게 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하시면은 이제 정말로 저절로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건 신체 증상에 대한 노출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처음에 공황 기록지를 했던 거가 기억나시죠? 그때 있었던 실제 증상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고통 점수가 높았던 아주 고생을 했던 증상들도 지금 기억나실 거고요. 또 초기 증상이라고 해서 처음에 느꼈던 증상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다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출해서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자, 뭐 우리가 우리 전 시간 생각도 그랬지만요. 이번 시간에 하는 이 신체 증상 노출도 제가 설명하는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체 실행을 하고 방법을 잘 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파트 2 보충 강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방법은 더 익히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사실은 공황이 오는 증상들, 신체 증상들, 공황에서 느끼는 또 공황을 악화시키는 신체 증상들은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나는 이 신체 증상에서 공황이 출발해. 나는 아주 특이하게 남들은 전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은데 나만 그래,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심장이 두근댄다든지 숨쉬기가 어렵다든지 확 달아오른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어떤 아주 공통된 증상들이 있습니다. 공황 기록지에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러 유발을 해보고 유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증상 유발법들을 몇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할 거예요. 자, 머리를 이제 흔드는 것들부터 출발할 겁니다.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거는 30초 동안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려운데요. 30초 동안 머리를 막 좌우로 여러분 흔드는 연습을 이제 하나씩 노출할 겁니다. 30초 동안 흔드는 이유는 당연히 뭔가 어지러움, 또 뭔가 좀 혼란스러운 느낌, 멍한 느낌을 일부러 유발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머리 흔들기를 한번 할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한 번씩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지금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를 체크할 거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통 점수를 체크할 겁니다. 0점에서 10점까지 우리 항상 해왔던 고통 점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 가령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머리 흔들기라고 하면 머리를 막 흔들었는데 30초 동안 야, 이거 나 너무 고통스럽더라. 아우, 한 8점 정도 고통스럽다 하면 이제 체크를 해서 적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공황이라든지 불안에 있을 때 느꼈던 증상과의 유사성입니다. 머리를 막 흔들었더니 고통스럽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7점 적었는데 나는 사실 공황 올 때 하나도 어지러운 것들은 나한테 고통스럽지가 않던데, 없었던데,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았는데라고 하면 실제 공황과의 유사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고통은 스러웠지만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로 체크가 되겠죠. 가령 유사성도 0점에서 10점으로 하는데 정말 내가 공황에서 느꼈던 것과 그때 느꼈던 그런 공포, 그때 불편함과 비슷하다고 하면 10점 유사성. 야, 이거는 뭐 고통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하면 0점인데 고통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유사성이에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고통 점수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고통 점수도 낮출 겁니다. 자, 이 노출 훈련을 하면 고통 점수 자체도 낮춰지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유사성으로 대변되는 실제 불안, 공포심, 이런 것들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할 때도 더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항목이 아니고 내가 실제 공황이 왔을 때 더 유사하다, 더 불안하다,
마음으로도 불안이 느껴진다. 이게 더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고통 점수와 실제 내가 느꼈던 공황과의 유사성을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항목을 다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나랑 상관없을 것 같아라고 뛰어넘지 마세요. 하나씩 다 해보시고 그 점수대로 체크를 하십시오.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고통 점수의 6점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6점이 넘으면 7점 정도가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있기 힘들 정도의 어떤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빨리 그냥 벗어나고 싶은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운 점수가 한 6점 정도라고 보는데요. 6점, 7점 정도죠. 6점이 이제 그 한계가 되겠죠. 이 훈련을 할 때 여기 뭐 시간도 있고 뭐 몇 번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각자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고통 점수가 5점에서 6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7점이 되면 너무 괴로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멈추셔도 돼요. 하지만 가능한 한 6점 정도 유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6점이 안 되던데요. 가령 뭐 30초 동안 흔들었는데도 3점인데요. 그러면 뭐 1분 동안 더 흔들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본인에게 별로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자꾸만 좀 장황하게 되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초 동안 하는데 30초 동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한 3점 정도 됐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한 5, 6점까지는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충분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가령 뭐 30초 했더니 한 1, 2점에 멈춘다. 그러면 한 1분 동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 5, 6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충분하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통 시간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어떤 불편감을 느낀 이후에 적어도 30초 정도는 더 해봐라라는 얘기도 합니다. 또 숨 참는 거 뒤에 나오는데 숨 참는 건 30초 참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숨 참다가 답답해진 다음에 한 10초 정도는 더 참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룰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충분히 그 행동을 할 때, 그 신체 증상 노출을 할 때 가능한 한 나한테 힘들 정도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고통을 느껴보라 이런 겁니다. 자, 다시 이제 항목들을 보죠. 처음에 이제 머리 흔들기 30초 동안 좌우로 막 빠르게 가능한 한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빠르게 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머리를 올리기. 머리를 30초 동안 양쪽 다리 이렇게 넣었다가 지금 제가 완전히 사실 넣었다가 갑자기 확 올리는 겁니다. 머리를 갑자기 확 올리고 있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고통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확 드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피가 아래로 좀 쏠리게 한 다음에 갑자기 들어 올리는. 이것도 역시나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고 갑자기 혈액이 확 빠지는 그런 어떤 또 멍한 느낌, 또 약간 이인감이라고 할까요?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공황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공황과 비슷한 증상인지 또 고통을 느끼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건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막 운동을 하는 거죠. 제자리 뛰기입니다. 제자리에서 막 뛰는 건데 이걸 천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력 질주하듯이 제자리에서 막 뛰는 겁니다. 한 2분 정도. 보통 뭐 1분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분 정도 했을 때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분에서 2분 정도 정말로 빠르게 한번 달려본다.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할 때 나한테 고통 점수라든지 또 실제 공황과의 유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신다. 자, 호흡 멈추기입니다. 호흡 멈추기. 호흡 멈추는 건 당연히 이제 숨찬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죠. 숨을 한 30초 정도 참고 있어 보는 겁니다. 30초 정도. 그럴 때 누구나 좀 답답하고 숨이 차겠죠. 그럴 때 가슴이 조이고 질식감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공포감을 느끼는지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점수를 다 적고 있겠죠. 하나씩 그 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씩 이제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중에서 나한테 더 중요한 증상들만 따로 추려서 그 증상별로 연습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보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온몸 긴장시키기인데 엎드려 뻗쳐를 하는 겁니다. 엎드려 뻗쳐 이렇게 엎해도 되고 약간 발 굽히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 허리 쭉 핀 상태로 엎드려 뻗쳐 딱 해야겠죠? 엎드려 뻗쳐를 해서 1분 동안 1분 뭐 하여튼 뭐 시간이 딱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 뒤에도 한 30초 정도 더 하는 겁니다. 보통 1분 정도 엎드려 뻗쳐 또 1분에서 2분 정도 정말로 막 팔이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 좀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막 긴장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일부러 유발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했을 때 나한테 고통 점수 또 얼마나 공황하고 유사했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호흡 멈추기에서 참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 이제 병원에 살 때는 그 회전 의자 있잖아요. 거기다 앉히고 막 제가 막 돌리는데 지금 뭐 혼자 할 때는 하긴 힘들고 그냥 제자리 돌기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서서 막 돌려대고 이렇게 코끼리 손하고 어지러울 만큼 한 20초 정도만 열심히 도신다 생각하시고 그러고 나면 막 비틀비틀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워서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이게 어지러워서 불안하거나 그때 공황과의 유사성 공포감에 대한 점수는 다르겠죠. 역시나 이것도 체크를 하신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호흡이에요. 과호흡은 뭐 숨이 차서 뒤에 일어나는 반응이기도 하지만 또 불안하면 숨찬 거랑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때 설명드렸죠. 흉식호흡으로 하게 된다. 그거 자체가 어떤 증상들을 유발하는데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약간 머리도 멍해지고 과호흡을 정말 제대로 막 하면요. 손발도 저리고 막 꼬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 2분 정도 숨을 입으로 굉장히 얕고 빠르게 2분 정도만 해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뭔가 저리고 어지럽고 뭔가 비현실감 또 숨이 차고 이런 느낌들을 유발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엔 빨대로 숨을 쉬는 겁니다. 빨대를 가지고 입에다 문 다음에 빨대로만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이거는 숨참기랑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목이 숨이 막힌 듯한 질식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황과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높고 산소 자체가 없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0초 동안 좀 이제 답답한 곳에 들어가 있는 느낌, 아주 뭐랄까요, 답답한 느낌을 유발하기 위해서 승용차에 들어가서 승용차에 이제 들어가서 가만히 계신 거죠. 좀 답답하게 일부러 에어컨 틀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답답하게 승용차에 들어가서 답답함 느낄 정도까지 한번 있어 보신다든지 또는 아주 작은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30초 동안 있어 본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30초가 아니죠. 한 10분 정도 본인이 괴로움을 충분히 느낄 정도로 한번 계셔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5분에서 10분. 뭐 심한 분들은 도저히 이런 데에 대해서 약한 분들은 5분, 한 10분 정도 있어서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일부러 한번 유발해 보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서 이제 모아놓은 거지만 또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또 여러분들만이 느끼는 어떤 신체 증상, 두려워하는 신체 증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아이디어를 좀 짜셔야 됩니다. 가령 눈이 막 부신 느낌부터 공황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뭔가가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 그러면 이제 밝은 빛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밝은 빛 오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빛이 뭔가가 이렇게 잔상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은 이제 그런 거를 또 연습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맞는 방식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만들기 힘드시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체 증상을 느끼는데 나와 있는 이 작업을 해서는 그 증상을 크게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훈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도 한번 아이디어 또 제가 환자한테 했던 얘기들을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표를
요 표대로 이제 하나씩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그 체크대로 이제 훈련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나 우리 이제 파트 2 보충 시간을 이용해서 더 자세한 실습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앞서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자고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겁먹어 하세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이거 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진짜 해보자고 하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한테 이야기해서 아마 이거 우리 프로그램 가족이랑 같이 듣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요것만큼은 가족이랑 같이 한번 들으시고 가족의 옆에 있는 상태에서 하면 훨씬 마음이 안심이 되고 용기가 날 거예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겁이 나신다면 누군가와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좀 실제적인 예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 점수만 체크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도 내 몸을 관찰하는 것들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막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면서 고통 점수 또 이런 것만 체크하지 마시고 야 내가 이거 힘들 때 어떤 생각들을 내가 순간 하지 내가 참 공황과 유사한 요 행동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네라고 또 생각 기록지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적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더 좋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보충 시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릴 예정이고요. 열심히 하시고 용기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참 많이 소요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